봅시다. 조건방률. 자, 조건방률 정의부터 해보자. 조건방률이라는 것은, 자, 글로 이제 정의를 하자면, 자,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가정을 하는 거죠.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A 교집합 B, 그 말은 뭐냐면 실은 A가 일어나면서 실은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해서 너무 헷갈리나?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은 이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좀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우선은 조건방률,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결국은 조건이 뒤에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얘는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보자. 비교를 해야 돼요. 얘가 이제 그런 사건 A가 S가 되는 거고, 여기가 A, 얘가 B,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사건 A가 일어났다는 것은 실은 뭐가 돼야 돼?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원래대로 따지면 우리가 확률을 구할 때는 실은 전체 사건이 뭐가 되는 거야? 분모에 해당하는 거지. 얘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분에, 예를 들어서 A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은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나눠주는 거죠. 이거를 전체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로 나눠주는 게 A가 일어날 확률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A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A가 이번에는 근원 사건이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B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중에서 B라는 것은 실은 뭘 얘기하냐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해줄 수 있냐면, 얘를 어떻게 정의하는 거냐면, A가 일어난 것 중에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니까 뭘 의미하는 거야? P, A 교집합 B에 해당하는 확률을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기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하고 뭐를 비교를 하는 게 좋냐면, P, A 교집합 B가 지금 여기 보라색으로 색칠한 부분인데, P, A 교집합 B라는 것은 A 교집합 B.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근원 사건이 전체 사건이 이제 근원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A가 일어날 확률이 전체일 때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 얘는 뭘 가정하는 거야? 얘는 가정할 게 없어. 그냥 전체 사건 P, 전체가 일어날 확률 당연히 1이겠죠? 그 중에서 뭐가 일어날 확률? P,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결국 얘는 P, A 교집합 B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 사건이 뭐가 되는 거야? 그런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A가 뭐가 되는 거고 전체 사건이 되는 거야. 왜? A가 일어났을 때 그 중에서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얘가 이제 전체 사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비교해 주시면 되고, 자, 우리가 이제 조건을 쓸 때 이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A가 뭐라고? 조건인데요. 얘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얘가 어디에 나와야 되냐면 뒤에 나와야 되는 거고, 이런 확률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확률의 곱셈 정리예요. 곱셈 정리. 자, 곱셈 정리를 우리가 이제 나타낼 때는 이거야. 그냥 P, B바 A.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과 뭐를 P, A를 곱하게 되면 P, A 교집합 B를 구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곱셈 정리는 P, A 교집합 B를 구하는 공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P, B바 A에서 A가 조건인데 그 조건이 전체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이 A 교집합 B를 구하고 싶어. 그럼 A 교집합 B를 구하려면 양변에 B 분모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P, A 곱하기 P, B바 A.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뒤에 있는 얘가 뭐라고? 근원 사건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분모에 있겠죠? 분모에 있는 거와 얘를 곱하게 되면 B교집합 A, 즉 A교집합 B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를 곱할 수 있어? P, B를 또 곱해서 나타낼 수도 있잖아. 뭐를 구하고 싶어? A교집합 B. 그러면 A교집합 B에서 P, B가 근원 사건이 되려면 이 바에서 B가 뒤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P, A바 B 이렇게 해줘도 두 개씩은 같아지겠죠. 그지? 그러니까 조건이 이제 뒤에 나온다. 그러면 얘네들이 뭐가 되니까 분모가 되니까 걔네들을 약분해주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걔를 곱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구하는데 식을 찾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먼저 문제를 풀고 올까? 아니면 독립종속부터 할까? 문제를 풀고 옵시다. 문제 풀고 와서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남으면 사건의 독립종속까지 문제를 푸는 걸로 합시다. 문제가 12문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한 30분 정도면 조건부 확률도 끝날 것 같고 조건부 확률 끝나면 통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해보자. 첫 번째부터. 자, 유형 1번. 자, 두 사건 A, B에 대하여 PA가 0.5고 PB가 0.4일 때 PA 여집합, 교집합, 비여집합. 지금 봐봐. 뭐 이거는 뭐 기본 상식인데요. 상식이라면 좀 그런가? 집합할 때 우리가 배우는 건데 수하에서 여집합이 2개 이상이죠. 또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냐면 여집합과 합집합이 공존할 때와 여집합이 2개일 때 뭐를 쓰면 좋냐면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는 게 좋습니다. 드모르간의 법칙이 뭐였어요? 여집합으로 묶어내거나 여집합을 분배 법칙처럼 하는 경우. 그지? 기억나나요? 수화 때 했던 거. 그럼 얘는 뭐가 같냐면 P, A, 교집합은 합집합, 비여집합은 B의 전체 여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같아? 여집합이니까 여집합은 1에서 뭘 빼준 거? 이 안에 있는 걸 빼준 거? P, A 합집합 B를 빼준 거와 같겠죠. 그죠? 그럼 A 합집합 B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얘가 0.2다. 이거. 그러면 따라서 얘는 몇인가? P, A 합집합 B는 몇인가요? 0.8인가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뭘 구하라 라고 하는 거냐면 지금 보면 P, B 바이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먼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거야. P, B 바 A. 그러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그러면 우리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얘는 뒤에 있는 게 조건인데 걔가 전체 사건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거에 A 교집합 B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PA는 지금 문제에 나와 있잖아. 그럼 우리가 모르는 게 이거거든. 실은 0.8 그러니까 얘를 왜 구했어? 이거 구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구하려고. 그치? 그러면 공식 쓰면 끝나죠? 자, P, A 합집합 B 공식이 어떻게 돼? 얘네 우리 그 집합에서 했던 내용이랑 똑같아요. PA 더하기 쓰기 싫은데. 자, A 합집합 B 얘는 뭐가 같아? A 더하기 B 마이너스 A 교집합 B죠? 그치? A는 몇이야? 0.5 B는 몇이야? 0.4 그때 A 교집합 B를 뺀 게 A 합집합 B 0.8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0.9에서 A 교집합 B를 뺀 게 0.8이다. 그러니까 얘는 몇이야? 0.1이겠죠? 끝났어. 그러면 PA는 몇이라 했냐면 0.5죠? 방금 구한 얘는 0.1 이렇게 구해주면 답이 된다는 거야. 유형 두 번째. 자,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라 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A하고 B를 곱했는데 짝수가 나왔다? 자, 그러면 A하고 B를 곱했을 때 짝수가 2분 넘버니까 2분 넘버일 때 그러면 A가 짝수, B가 짝수이면 짝수죠? A가 짝수, B가 오드 넘버 홀수죠? 2개 곱한 거.
그 다음에 오드 넘버하고 이븐 넘버를 곱해. 그러면 짝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홀수하고 홀수만 곱하지 않으면 다 짝수가 나온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게 일어날 확률 중에서 뭐라고? A 플러스 B가 짝수래. 그러면 A 플러스 B가 짝수라는 거는 뭐야? 얘잖아, 얘. 그쵸? 그치? 그러니까 이게 전사건이야. 지금 하얀색으로 쓴 게 지금 전사건이 되는 거고, 얘네들을 다 더해서 분모에다 써주면 되고, 이 노란색 박스 친 게 분자가 되는 거죠. 얘가 교집합인 거지. 두 개 곱했을 때 짝수이면서 더했을 때도 짝수인 거. 그게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야. 그죠? 구해보자. 자, A가 짝수가 나올 경우는 2분의 1이죠. 얘를 첫 번째, 얘를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자, 그러면은 먼저 어떻게 구하는지 먼저 써놓고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사건이야. 그러면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이 전사건 분의 1번이 일어날 확률. 이게 답이 되겠지. 자, 1번은 뭐야? 2분의 1 짝수, B도 짝수. 2번 짝수, 홀수. 3번 짝수, 아니 홀수, 짝수. 그럼 얘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그럼 4분의 3이죠? 따라서 분모가 4분의 3이고요. 1번 4분의 1이죠? 이렇게. 이게 조건부 확률의 기본 대표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의 대표적인 문제. 자, 이것도 조건부 확률의 대표적인 두 번째 문제인데 이번에 표를 봐가면서 푸는 거야. 자, 다음은 어느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이 300명을 대상으로 제2 외국어 선택 과목을 조사해 만든 표이다. 이 학생들 중에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일 때, 그러면 얘를 이제 한번 써볼게요. 확률. 그러니까 지금 얘가 가정인 거야. 일본어를 선택했을 때, 그러니까 조건이니까 뒤에 있어야 되겠죠. 일본어를 선택했을 때 그 학생이 일본어도 선택하는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 이걸 찾아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 해야 돼? 조건부 확률 우리 써주면 돼. 그러니까 P 일본어 선택한 것 분의 P 여학생이면서 일본어 선택한 확률,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지. 그러면 일본어 선택한 확률이 몇이야? 전체가 300명 중에서 135명이 일본어를 선택했죠? 300명 중에서 135명이 일본어를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300명 중에서 여학생과 일본어를 동시에, 여학생이면서 일본어인 경우는 몇 명인 거야? 75명인 거죠? 이렇게. 그럼 135분의 75를 뭐 하면? 약분해주게 되면 구해줄 수 있겠죠. 유형 4번. 자, 얘는 한번 읽어보자. 두 개의 불량품을 포함하여 12개의 제품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제품 임의로 한 개씩 두 번 꺼낼 때, 자, 그러니까 12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개가 뭐라고? 불량품이래요. 불량품. 이렇게. 그러니까 총 10개가 정상이라는 거죠. 두 번 모두 불량품이 아닌, 그래서 불량품이 아닌, 그러니까 두 번 모두 불량품인 경우를 전체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럼 확률이 되겠지. 그러니까 1에서 불량이면서 불량 두 개 연속으로 이렇게 빼주면 되겠지. 여사건 개념을 풀어주는 게 쉽겠죠. 아니, 불량품이 아니다. 그냥 학교 푸는 거네. 그쵸? 이렇게 빼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1에서 불량품일 확률 몇인가요? 12개 중에 2개가 불량품이잖아. 12개 중에서 2개.
하나 뽑았죠? 그럼 전체 11개. 하나 불량품 뽑았지? 나머지 하나. 이렇게. 그러면 두 번 모두 불량품이 아닌 거. 그러면 합격, 불합, 합합. 불량품이 아니거든. 뭐냐? 불량품이 아닌 거, 불량품이 아닌 거, 불량품이 아닌 것, 불량품이 아닌 것. 그럼 합합을 빼야 되겠네. 쏘리. 합합. 불량품이 아닌 거. 합격품인 거. 그렇지. 합합. 이렇게 빼줘야 되겠네요. 불량품이 아니니까. 둘 다. 그러면 합격은 12개 중에서 지금 2개가 불량이니까 12개 중에 10개 합격, 11개 중에 9개 합격. 이렇게 빼주면 되겠네. 그러면 66에서 45 빼면 21. 그렇지.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요. 잘못 생각했네. 다음 유형 5번. 자, 어떤 축구팀은 비가 내릴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 비가 왔어. 그랬을 때 이길 확률이 0.7이래. 그다음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비가 안 왔어. 그럴 때 이길 확률이 0.5래. 이렇게 되겠지. 자,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0.6이야. 내일 비 올 확률 0.2. 그럼 비가 안 올 확률 0.8이죠? 자, 이 팀이 내일 경기에서 이길 확률. 그러면 비가 오고 나서 비가 오고 나서 이기는 경우와 비가 오지 않고 내일 이기는 확률을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지. 자, 내일 비 올 확률이 0.2야. 그럼 0.2. 비 왔어. 그 다음에 이겨야 돼. 비 온 다음에 이길 확률이 0.7. 이렇게. 그 다음 비 안 왔어. 그러면 내일 비 올 확률 0.2니까 안 오면 0.8이죠? 여기다가 안 오고 나서 이겨야 되니까 안 오고 나서 이기는 확률 0.5. 두 개를 뭐하면 더해주면 답이 되겠죠? (1.14) 40 56 54 이렇게 되겠네. 0.54. 유형 6번. 자, 어느 학급은 전체 학생의 60%가 안경을 쓰는데 시력검사 결과 안경을 쓴 학생의 24분의 1과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의 10분의 1이 재검사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그랬어요. 자, 이 학급의 전체 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학생이 재검사 요청을 받았을 때 그랬어. 그러니까 재검사 요청을 받은 게 전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검사 요청을 받은 거 우선 다 찾아야 되겠지? 문제에서 뭐랬어? 60%가 안경을 쓰는데 안경을 쓴 학생이 24분의 1과 그랬어. 그 60%니까 몇 프로야? 몇 명이야? 10분의 6이죠? 그 중에서 몇이? 24분의 1이 재검사 요청을 받은 거고 안경을 쓰지 않은, 그러니까 10분의 6이 안경을 썼으니까 10분의 4가 안경을 쓰지 않은 친구들이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재검사를 받았대. 이렇게. 얘가 지금 재검사 요청을 받았을 때 근원 사건, 전체 사건이 되겠죠.
이 학급의 전체 학생 중에 받았을 때 이 학생이 안경을 썼다 그랬어. 얘가 안경을 쓴 애들이잖아. 얘가 안경 안 쓴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10분의 6 플러스 5분의 3 5분의 3 곱하기 24분의 1 분의 5분의 2 곱하기 10분의 1 얘가 재검사 요청을 받은 애들 중에서 안경 쓴 친구들 얘 계산해주면 되겠지. 계산해볼까? 24, 5 안되네. 5만 약분 복잡하네. 8 5 괜히 한다. 8분의 1 플러스 5분의 1 그러면 얘도 8분의 1 40 곱하면 되나요? 40 곱하면 13분의 5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가 우선은 조건방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의 독립과 종속, 그 다음에 독립시행의 확률 이제 2개 남았어요. 그쵸? 우선은 거기 먼저 좀 풀어볼까요? A스텝만? A스텝도 금방 풀 것 같은데 또 나갈까? 우선 A스텝 먼저 풀어볼게요. 후딱 풀어봅시다. 쉬운 거니까.
자, 다 했나요? 사건의 독립과 종속 해볼게요. 세 번째. 독립, 종속. 자, 우선은 독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았을 때 두 사건이 있는데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이럴 때를 우리가 독립이라고 하죠. 종속은 당연히 반대 개념이에요. 영향 끼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언제냐? 고등학교 때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등학교 1학년 하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곱사건 있잖아요. 곱사건. 곱사건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기억이 안 나냐 갑자기. 동시에 일어날 때. 그러니까 주사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주사위 한 개와 동전 한 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우리 경우의 수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해요? 주사위는 6개고요. 가지수가. 동전은 앞뒤 2가지죠. 그래서 2개를 어떻게 했어? 이렇게 곱해서 우리가 구했단 말이야. 왜? 주사위하고 동전은 영향을 서로 미치지 않겠죠. 주사위가 동전을 쳐가지고 앞에하고 뒤가 바뀌어?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확률에서 배제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사위를 한 개 딱 던지고 동전 한 개 딱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지가 주사위는 6가지고 동전은 앞뒤 이제 2가지니까 이렇게 얘네들을 해서 곱해서 이렇게 구했다라는 거지. 근데 실은 이 12가지를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하면 주사위를 A의 사건이라고 하고 동전을 B 사건이라고 한다면 12가지는 실은 A 교집합 B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A 사건과 할 때 B 사건을 해서 곱했을 때 뭐가 나오는 거야? A와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제 연속으로 일어나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이렇게 찾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확률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A가 일어날 확률과 B 확률을 일어날 확률을 두 개를 곱해서 A 교집합 B의 확률을 찾았다라는 것은 실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당연히 얘네들이 영향을 미칠 때는 당연히 뭐 해줘야 돼? 이 A 교집합 B를 이렇게 구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조건방열이랑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생각을 해줄 수 있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조건방열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B바 A라고 해볼게요. 앞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 B바 A. 얘는 실은 A가 일어났을 거를 가정을 했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거든요. 그럼 실은 얘를 우리가 조건방열의 그 정의에 의해서 분모는 PA가 되는 거고 분자는 PA 교집합 B가 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얘가 독립이라면 이 조건부 확률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서로 A 사건과 B 사건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PA 교집합 B는 PA 교집합 B, 그러니까 PA와 PB를 곱한 게 PA 교집합 B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 PA분의 PA 곱하기 PB라고 해줄 수 있고, 그럼 PA는 약분되니까 결국 얘는 뭐가 된다? PB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조건부 확률을 딱 봤는데 PB바 A인데 얘는 실은 얘를 근원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A가 일어났을 때를 가정을 해야 돼. 근데 A와 B가 영향을 미치지를 않아. 그러면은 PB바 A, 즉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PB라고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결국은 뭐가 성립하는 거냐면 PB바 A가 B, 즉 독립사건이 된다면 실은 뭐가? B바 A의 여집합도 결국은 A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실은 동전이 한 개 던졌을 때 그러면 얘가 앞뒤가 나올 수 있잖아요. 백앤 플스.
이렇게 앞뒤가 나올 수 있는데 여집합이라는 것은 동전 한 개 던졌을 때 앞에 나오거나 뒤에 나오거나 주사위 한 개 던지는 경우 영향을 미치질 않죠? 그러니까 얘도 결국은 뭐가 된다라는 거야? P, B랑 같다라는 거지. 왜? A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면 A의 여집합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P, B와 A의 여집합도 결국 P, B랑 같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 왜냐면 A와 B가 연관되지 않았어.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러면 A의 여집합도 영향을 미치지 않죠. 주사위를 한 개 던지든 두 개 던지든 동전 한 개 던지는 거하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P, B와 A의 여집합이든 P, B와 A든 같은 P, B라는 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겠다 라는 거죠. 그게 이제 독립에 대한 내용인 거고,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설명했던 이 내용 있죠? PA 곱하기 PB가 PA 교집합이 된다면 실은 얘는 사건 A와 사건 B가 독립일 조건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게 같지 않다면 당연히 얘는 종속일 조건이 되겠죠? 독립이 아닐 조건이니까 영향을 미치는 거야. 서로 A 사건과 B 사건이 같지 않다면 종속인 경우가 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거기까지 밑에까지 설명을 했네요. 3번까지 같이 한 번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경우를 P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PB가 일어날 확률을 곱했을 때 A 교집합 B의 확률과 어떤지를 비교했을 때 걔가 독립이냐 아니면 종속이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해 주면 독립과 종속을 쉽게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겠다. 그리고 이거 방금 얘기했던 A하고 A 여집합도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다. B가 일어날 확률은 결국은 B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지. A가 뭐 동전이 뭐 20개든 30개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시행 마지막 4번. 독립시행의 정의는 자꾸 걸려야지. 독립시행에 대한 정의는 우선은 여기 말 그대로 독립사건일 때, 그러니까 A와 B가 지금 독립일 때 우리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조건부확률에서. 그런데 이 독립시행이라는 것은 실은 A와 B 사건이 결국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우리가 이 확률을 적용해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시행이 반복되는데 동일시행되는 사건 A가 독립사건일 때 적용 가능한 내용이겠지. 독립사건일 때 적용하는 확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얘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N, C, R에 예를 들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P가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NCR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가 몇 번? R번 일어나는 거고요. A가 일어날 확률이 P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P가 되겠죠? 그게 몇 번? N-R번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와 이 주수를 더했을 때 N이 나와야 되는 거고 전체 일어나는 횟수가 되는 거고요. 이 R은 이 P가 일어날 확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1-P는 얘가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다. 그러면 얘도 2분의 1이 되겠죠. 또는 3분의 1이다. 그러면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N을 전체 횟수, 전체 시행횟수 예를 들어서 5번 던졌다 이렇게 하면 N이 5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R은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P는 이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였으니까 그 다음에 1-P는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나 해봅시다. 독립시행. 독립사건이 해야 되니까 우선 주사위. 주사위에서, 뭐가 좋을까? 홀수? 소수? 2, 3, 5. 3개? 안 돼. 이 이하에 수가 나오는 몇 번 던졌을 때 전체 횟수는 n이라고 할게요. 그냥 n은 뭐 10번 던졌을 때 이 이하의 수가 나왔다. 그러면 실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10번 했을 때 2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시행을 찾아주는 거지. 10번 이렇게 쭉 했을 때 이 이하가 여기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둘 중에서 결국은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이 10개의 자리에다가 선택 자리만 놓아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걔는 순서 있는 배열을 하는 게 아니고 결국 뭐를 해야 돼? 조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조합. 왜냐면 선택만 해서 걔네들 뭐 하기만 하면 놓기만 하면 되니까 구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뭐를 해주는 거야? 조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NCR이 NPR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시향 횟수가 지금 10이니까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아니다. 이 이하의 수가 몇 번 나오는 경우 뭐 4번 나왔다. 그러면 10번 중에서 4번이니까 10C4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이하가 확률이 지금 6분의 2죠? 6분의 2니까 3분의 1. 3분의 1이 몇 번? 4번 나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이하가 아닌 이 초과인 숫자가 나와야 되는 경우는 3분의 2 확률인 거고 몇 번 나와야 돼? 얘가 4번 나왔으니까 얘는 총 6번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총 10번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경우를 구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 이하의 숫자가 나왔다. 그러면은 뭐 1, 5, 4, 5, 뭐 1 이렇게 이 이하가 지금 몇 번 나와야 되는? 4번 나와야 돼. 뭐 2, 1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는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이 초과인 숫자들이 나와야 되겠죠. 3, 4, 5, 6. 그래서 나올 확률이 6분의 4다. 즉 3분의 2다. 이렇게 구해주는 게 독립시행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독립시행 경우의 수를 찾는 경우가 되겠죠. 유형 7번. 유형 7번. 자,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져서 첫 번째에 앞면이 나오는 사건. 뭔가요?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졌대.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사건. 그러니까 확률을 따지면 어떻게 돼? 첫 번째 앞면. 얘를 우리가 사건 A라고 해볼까요? 사건 A. 뭐 맞아? 첫 번째 앞면이 나와야 되니까 한 개의 동전을 2번 져서 첫 번째 앞면. 그럼 두 번째는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오겠죠? 따라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맨 처음에는 앞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앞면 또는 뒷면이 나와야 되니까 전체 2분의 1이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앞면이 나오는 경우도 결국 같네요. 그죠? 앞에는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앞면과 뒷면이 한 변씩 나오는 경우 그러면은 앞면이 나왔어.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뒷면이 나왔으면 2분의 1이니까 두 개가 뭐가 되는 거야? 독립사건이니까 곱해줘야 되겠죠? 4분의 1. 그랬을 때 서로 독립인 사건을 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봐라. 기억 A와 B. 그러니까 우리가 뭘 찾아주는 거냐면 이걸 찾아줘야 되겠지. 독립인 사건 A 교집합 B를 했는데 PA와 뭐를? PB를 곱한 거와 같나?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자, 기억 A와 B니까 PA 교집합 B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4분의 1인가요? 그쵸? 4분의 1? 아이씨, 뭐야.
4분의 1. 그럼 PA 교집합 B는 어떻게 되나요? A라는 것은 결국은 첫 번째 앞면이 나와야 되고 B라는 것은 두 번째 앞면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뭐가 돼? 4분의 1이죠. 그러면은 기억은 독립사건이 맞습니다. 두 번째. B와 C. B라는 것은 이게 성립해야 되는 거야. 얘가 독립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PB 교집합 C가 PB와 PC를 곱한 거와 같느냐. 이게 지금 독립사건인 경우에 이게 이제 성립 조건이죠. 자, 그러면 PB는 여기 2분의 1, PC는 4분의 1. 그러니까 얘는 8분의 1이네요. 이렇게. 근데 B는 뭐냐면 두 번째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고 C는 뭐야? 앞면과 뒷면이 한 번씩 나오는 경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B 교집합 C는 뭐가 돼야 돼? B 교집합 C는 8분의 1이 돼야 되겠죠? P, B랑 지금 이 앞면이 나오는 경우, 앞면과 뒷면이 한 번씩 나오는 경우 C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B니까 두 번째 나오면서 앞면, 뒷면 한 번씩 나오는 경우 당연히 8분의 1이겠죠? 다음 디귿. 자, 디귿은 뭐냐면 A와 C래요. 그 다음에 A는 뭐야?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C는 앞면과 뒷면이 한 번씩 나오는 사건. C래요. 그러면은 첫 번째 앞면이 나오면서 두 번째 앞면과 뒷면이 한 번씩 나오는 경우니까 결국 이 PA 교집합 C는 몇이 되는 거야? 얘는 4분의 1이죠. PA는 몇인가요? 2분의 1. PC는 뭐야? 아이씨. PC는 몇이죠? PC는 4분의 1? 그럼 두 개 곱하면 몇이야? 8분의 1. 같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종속이 된다라는 거지. 요령 8번.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습니다. 기억. 자, A, B가 서로 독립이대. 그러면 P, A바 B 하고 P, A바 B 여집합이 같냐 이거지. 그러면 지금 A하고 B는 지금 현재 무슨 사건? 독립이면 그랬으니까 A가 일어나는 사건과 B가 일어나는 사건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가 않아요. 근데 실은 얘가 일어날 확률이 지금 궁금한 거거든. 그러니까 좌변은 PA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변도 마찬가지야. A하고 B 여집합. B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B 여집합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근데 여기서는 A가 일어날 확률이 궁금한 거니까 실은 얘도 뭐가 되는 거야? PA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다음 니은. 니은은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그랬습니다. A와 B가 독립이다. 그러면 독립이 되려면 결국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이게 성립해야 되겠죠? PA 교집합 B가 PA와 PB를 곱했을 때 값이 같아야 돼요. 그랬을 때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이 서로 종속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A의 여집합과 교집합 B의 여집합을 했을 때 얘네들이 A의 여집합 곱하기 B의 여집합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랬을 때 그러면 얘네들이 같은지 안 같은지를 확인해 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이제 두 개일 때는 드모로 간의 법칙을 써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그러면 얘는 P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결국 1에서 뭐 해준 거? PA 합집합 B를 빼준 거죠. 1에서 PA 합집합 B를 빼준 게 P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되겠지.
자, 그러면 P의 A 합집합 B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건에 의해서 이게 공식 마이너스 PA에서 PB 더하고 거기서 뭘 빼준 거? PA 교집합 B를 빼준 게 PA 합집합 B 공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뭐 하면 전개를 해볼까요? 전개를 하면 1 마이너스 PA 마이너스 PB 그 다음에 플러스 PA 교집합 B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마이너스 PA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P B 이렇게 되면 1 마이너스 PB 1 마이너스 PA 얘네들 곱하면 두 개 PA 곱하기 PB죠?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랬어? 얘네들이 독립이면 그랬으니까 PA 교집합 P는 PA 곱하기 PB잖아? 얘가 뭐라고? PA 곱하기 PB라고 독립이면 가정을 했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써준 거와 그게 같아야 되겠지? 1-PA는 PA의 여집합일 거고요. 얘는 1-PB는 PB의 여집합이 되니까 실은 얘를 뭐라고 써줄 수 있어? PA의 여집합 그 다음에 얘는 PB의 여집합 곱했는데 같아졌습니다. 그러면 같아졌지. 따라서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도 당연히 독립이어야 되는 거야. 너무 뻔한 얘기예요.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은 A와 B가 독립이라는 것은 A가 뭐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A 여집합과 B 여집합도 당연히 독립이어야 되겠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 다음 디귿. 저쪽으로 갈까? 자, 디귿. AB가 독립이면 그죠? 자, AB가 독립이래요. 그럼 또 마찬가지 PA 곱하기 PB한 것은 PA 교집합 P 얘가 성립한다라는 거고 독립만 보면 무조건 써야죠. 자, PA바 B A 여집합 얘는 뭐와 같지? 얘하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실은 얘가 일어날 확률과 같다라는 거야. 얘는 PA예요. 그 다음 1 마이너스 PA 여집합 바비 얘하고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아. 그럼 얘가 일어날 확률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1 마이너스 P의 A의 여집합인 거야. 그래서 1에서 A 여집합을 빼면 결국 PA죠? 같습니다. 다음 리을 A와 B가 배반 사건이래요. 배반 사건이라는 것을 뭘 얘기하죠? P A 교집합 B가 뭐라는 거야? 공집합이라는 거지. 뭐야? 어디다 발을 친 거야? 얘가 공집합이다. 얘가 배반 사건이잖아. 근데 그랬을 때 A, B가 독립이다? 그러려면은 P A 교집합 B한 거와 P A와 P, B를 곱한 게 같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같다? 어떤 근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리을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405번 유형 9번 자,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다. 독립이래. 그러면 얘가 성립한다라는 거지. A 교집합 P 한 건 PA와 PB를 곱한 것 같다. 독립이니까. 자, 그랬을 때 PA는 5분의 4고요. 얘가 5분의 4. 오케이. 그 다음에
PA 교집합 B는 PA-PB래요. 얘가 PA-PB. 그리고 여기는 PB. 근데 PA가 지금 5분의 4. 그럼 PB만 나와있네? PB 구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PB, 우변을 이항하면 플러스 PB니까 5분의 9 PB가 5분의 4다. 5 약분해주고 따라서 PB는 9분의 4다. 뭐 구하래? PB 9분의 4. 다음 유형 10번. 자, 문제를 보면 어느 마라톤 대회에서 희주와 현무 중 적어도 한 명이 완주할 확률. 적어도라는 것은 실은 뭘 얘기하죠? 적어도는 실은 여사건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만 실은 얘는 집합으로 따지면 이 합사건에 해당하는 거죠. 적어도 한 명이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희주 뭐죠? 현무? 또 히읗이네. 현무를 A라고 하고요. 희주를 B라고 한다면 A가 완주하는 경우가 있고 희주 완주 못하고, 그 다음에 현무 완주 못하고 희주 완주하고 둘 다 완주하고 이런 경우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실은 A 또는 B 또는 이라는 것은 결국은 합집합에 대한 집합 기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적어도는 실은 여사건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집합 기호로 따지면 이 합집합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 그래서 적어도 한 명이 완주할 확률이 4분의 3이다. 그러니까 현무가 A고 희주가 B니까 P A 합집합 B를 했을 때 얘가 몇이라고 했냐면 4분의 3이다 그랬어요. 그쵸? 그리고 희주가 완주할 확률, 그러니까 B일 확률이 4분의 1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A 합집합 B는 우리가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얘는 A와 B를 더한 다음에 A 교집합 B를 빼줘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지. 현무가 완주할 확률과 희주가 완주할 확률은 영향을 미치나요? 영향을 미치지가 않아요. 뭐 현무가 완주하면 희주가 힘이 나나? 전혀 그렇지 않지. 영향을 미치지 않아. 따라서 얘는 무슨 사건이 된다라는 거야? 독립사건이 돼야 되겠지. 따라서 A 교집합 B는 뭐가 돼야 돼? PA와 뭐한 거? PB를 곱한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희주가 완주할 확률 4분의 1을 여기 줬잖아. 그러면 여기 PB를 여기 대입하고 여기는 쓰고 이건 안 쓰고 있네. 얘 4분의 1, 여기 4분의 1 대입하면 A에 관한 뭐가 되는 거야?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쭉 해주면 끝납니다. 따라서 깔끔하게 써보자. 4분의 3은 A 더하기 B가 4분의 1 마이너스 A 곱하기 B가 4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A에 관한 방정식이니까 양변에다가 4를 싹 곱해버리면 3은 4A 플러스 1 마이너스 4. 그래서 3A가 2. A는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현무가 완주할 확률은 3분의 2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실은 얘가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독립 사건이라는 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17번. 자유투 성공률이 5분의 4인 친구가 3번 던졌대. 아까 예시를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유투 성공 확률이 5분의 4 그랬을 때 3번 던질 때 한 번 이상 성공할 확률 그랬어.
그러니까 3번 던졌을 때 한 번 이상. 그죠? 그러면 한 번도 되고 두 번도 되고 세 번도 되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우리는 결국은 뭐를 해줘야 돼? 전체의 경우에서 한 번 이상이니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지? 0번. 일어날 확률을 뭐 해주면? 빼주면 되겠죠? 한 번도 못 넣을 확률. 따라서 얘는 1에서 몇 번 던졌어요? 얘가 3번 던진 거예요, 전체. 그 중에서 몇 번? R번을 뭐 할 거야? 뺄 거지. 아무튼 R은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3번 중에서 0번 넣는데, 그럼 0번 넣을 확률 5분의 4에 0제곱이 되겠죠? 한 번도 못 넣어야 되니까. 그러면 얘가 5분의 4번 성공할 확률 5분의 4인데 걔가 0번인 거고요. 나머지 못 넣을 확률이 5분의 1. 3번 못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 구해주면 얘는 5 얘 세제곱 분의 1. 그럼 125분의 124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아이씨, 나 그거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얘는 뭐 0이라서 뭐 할 게 없네. 만약 예를 들어서 얘가 자유투를 3번 했는데 한 번 성공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아까 이제 조합이 왜 조합이 되는지 맨 처음에 넣고 못 넣고 못 넣고 그다음에 못 넣고 넣고 못 넣고 못 넣고 못 넣고 이렇게 넣고, 그러니까 결국은 3가지가 밖에 안 나오죠. 이렇게 얘가 2번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2번이라고 한다면 넣고 넣고 못 넣고 넣고 못 넣고 넣고 못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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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결국은 뭐라는 거야? 3개 중에서 결국 2개를 뭐 하기만 하면 선택만 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우리 전체 경우 구해줄 수 있다. 이거를 얘기하려고 해줬습니다. 시행에서 왜 조합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자, 두 팀이 7번 경기를 해서 먼저 4번을 이기는 팀이 우승하는 시합이 있다. 실력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두 팀 AB가 맞붙게 되었을 때 6번째 경기에서 우승팀이 결정된다고 했어요. A가 이긴다, B가 이긴다 이런 얘기가 없이 6번째에서 우승을 해야 된대. 결정이 나야 된대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하고 6번째 무조건 이겨야 돼. 그게 A인지 B인지는 몰라요.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먼저 5번에서 2번, 3번 이기고 2번은 져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5번 중에서 먼저 3번을 선택해서 이겨. 근데 이기는 확률이 둘 다 뭐하다? 실력이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 그랬다라는 얘기는 10번 싸우면 5번 이기거나 또는 5번 진다라는 거니까 2분의 1이겠죠? 걔를 몇 번? 3번 이기는 거고요. 몇 번? 2번 져야 되는 거야. 얘는 이기는 거고 얘는 지는 거.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에 6번째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이기는 확률이니까 2분의 1인 거지. 그런데 얘가 A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될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확률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A 또는 B가 이길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OC3은 OC니까 22 나누면 10에다가 2의 5제곱 1에다가 2분의 1 해주게 되면 되겠죠. 따라서 이 A 사건이 뭐냐면 2분의 1 하면 몇이니? 5. 32분의 5죠? 이게 A가 이길 확률이야. 그런데 B도 이렇게 이길 수 있으니까 결국은 B 경우도 더해주는 경우가 되니까 따라서 답은 16분의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건부 확률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